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굉장히 뚜렷한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달러 가치가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통화인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달러가 많이 공급되면 필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수많은 국가들 중에 과연 어떤 국가가 달러 약세 시기에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가, 이 과거의 사례를 보고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달러 약세 시기는 2020년 11월 이후 대선 이후에 가속화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세 번의 달러 약세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또 약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위기 이후인 2020년부터 4월부터 10월까지 또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11월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세 번의 달러 약세 시기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국가가 어딘가를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달러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에 대해서 한번 언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지금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을 당선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뉴스에서는 270명을 넘었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바이든의 정책은 소위 큰 정부, 달러를 많이 찍어서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결국은 달러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트럼프인가 바이든인가 당선 발표가 안 났습니다. 어쨌든 누가 되든 약달러를 갖고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에서 이렇게 했네요. 달러 약세가 돼서 아주 원화 강세가 굉장히 지속되고 원 달러 환율이 20개월 만에 최저치란 것은 원화 강세가 20개월 후에 최고치란 현상입니다. 이게 진짜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될까?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UUP 달러 지수 1배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이 달러 가치가 아주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달러 가치 폭락이 굉장히 추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잘 안 보이죠. 주봉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달러 가치 폭락은 이 연두색 전환선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달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 이런 추세였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로 이 5월부터 그냥 이렇게 하락하고 있네요. 월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월봉으로는 달러가 이제 음봉일 때 달러가 하락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4월부터 하락이네요. 4월부터 8월까지 하락하다가 일시로 반등하다가 또 12월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앞에서도 달러 같이 하락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가보다 보면 아주 2017년도에 거의 2월부터 9월 한번 달러 가치 폭락이 한번 있었고, 또 2017년 11월부터 3월까지 이때도 달러 가치가 또 한번 폭락이 있었네요. 이 앞에 사례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달러 약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국가가 많이 올랐는가를 이 당시의 주가를 갖고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 시기에 정말로 주가가 올랐을까? 이걸 갖고 한번 우리가 경험적으로 과거의 차트 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이머징 마켓 국가죠.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머징 마켓으로
국제 자본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기 달러 약세 시기가 요때 한번 있었네요. 요때의 주가는 거의 뭐 수평이었다. 뭐 별다른 반응이 없었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달러 약세 시기가 이렇게 또 왔었습니다. 이때 이머징 마켓 주가는 아주 폭등을 했었네요. 또 이럴 때 또 달러 약세 시기가 이렇게 왔었습니다. 이때는 아주 장기간에 걸쳐 이머징 마켓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때는 수평이었지만 대부분 달러 약세 시기에 이머징 마켓 주가들은 강하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국가가 뭐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잘 달러 약세 시기에 잘 보여주는데 미국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달러 지수와 S&P 500 지수와의 관계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달러 약세 시기가 있네요. 뭐 이때는 뭐 주가가 수평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때도 또 달러 약세 시기였죠. 달러 약세 시기인데 그 미국 주가는 올랐습니다. 또 이때 그 달러 약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속화되죠. 이럴 때도 미국 주가는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S&P 500 지수도 달러 지수가 약세일 때는 주가가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와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달러 지수와 글로벌 증시는 반비례 관계다. 결국은 달러 지수가 상승하면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하락을 하죠. 그러면 전 세계 국제 자본의 50%는 미국 이상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 상승 시에는 한차선을 잇지 않기 위해서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식을 매도를 하고, 그다음 달러 지수 하락 시에 지금 달러가 약세죠. 이 경우에는 한차기를 얻기 위해서 이머징 마켓 주가를 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선진국으로 는 상대적으로 달러 지수의 영향이 적고, 특히 미국은 자격 통화이기 때문에 적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할 때 글로벌 증시는 상승을 했다. 미국조차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머징 마켓 국가든 폭등을 하고 미국도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달러 약세 시기에 도대체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을까? 뭐 달러가 약세되니까 달러가 많이 공급이 되니까 이렇겠죠. 이러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오릅니다. 뭐 금값도 오르고, 금값은 거의 90% 오를 확률이 90%네요. 뭐 원유가 좀 상관성이 좀 떨어지는데도 52% 오릅니다. 뭐 비트코인도까지도 오르네요. 어쨌든 그 미국도 달러 약세 시기에 그 올라갈 확률이 76%입니다. 중국도 달러 약세 시기에 올라갈 확률이 71%. 한국도 달러 약세 시기에 올라갈 확률이 76%입니다. 이머징 마켓도 달러 약세 시기에 올라갈 확률이 81%입니다. 이 평균적으로 보면 달러 약세 시기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거의 76%입니다. 그러면 약세 시기에 주가가 오르는 것은 분명하는데 가장 많이 오르는 국가가 어디였을까? 아까 그 2017년 2월부터 9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 2020년 4월부터 10월 세 번의 달러 약세 과거의 사례를 보고 이 수많은 국가들 중에 과연 어느 국가가 수익률을 가장 많이 줬을까를 갖고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본격적인 걸 공부하기 전에 달러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겁니다. 우리가 달러가 왜 중요하냐?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기축통화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갖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브레튼 우즈 체제는 1944년도에 출범한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국제통화제체죠. 이때 그 전에는 파운드화가 이제 기축통화였는데 미국 달러를 갖고 기축통화를 하는 것을 그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금 1온수당 미국 35달러라는 이런 등식을 갖고 출범을 했죠. 하지만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을 정지를 하는 닉슨 쇼크를 함으로써 이때 아주 달러 가치가 기축통화에서 거의 위기를 겪고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달러는 또 강세를 나타내면서 기축통화의 굳건한 장세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페트로달러가 그 시대가 이렇게 전개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키신저 장관이 굉장히 유능한 국무장관이죠. 이분이 사우디하고 비밀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인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원유죠. 이 원유를 갖고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하게끔 이렇게 사우디하고 그 어떤 비공식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오페크의 수장인 그 사우디가 달러로만 원유를 결제하다 보니까 달러 자체의 가치가 또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금하고 연동을 안 시켜도 이 달러의 기축통화는 의 지위는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 그 소위 말하면 그 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입니다. 이 6개국의 통화란 것은 그 유로화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화, 그 스위스의 프랑 이런 쪽을 갖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러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 시기가 언제였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 번의 달러 약세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걸 갖고 제가 한번 차트에 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UUP 아까 보여드렸던 달러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1차 아까 달러 약세 시기는 이때입니다. 이때 이 달러 약세 시기 정의는 월봉에서 음봉 또는 주봉에서 아까 주봉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에서 연두색 전환선이 하락하거나 또는 이 월봉에서 음봉이 나올 때 이때를 갖고 달러 약세 시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 시기가 있었던 최근의 현황을 보면 첫 번째로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이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1차 달러 약세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주가가 어디가 많이 올랐을까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차 달러 약세 시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3월까지 이때도 달러 약세가 있습니다. 이때 주가가 어느 나라 국가가 많이 올랐을까를 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3차 달러 약세 시기는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2020년 4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양상인데 일단은 11월은 제하고 10월까지 이걸 갖고 이제 달러 약세 시기 이때 또 주가가 어느 나라 국가가 많이 올랐을까 이걸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숫자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차 달러 약세 시기는 2017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였고요. 2차 달러 약세 시기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달러 약세 시기는 2020년 4월 팬데믹 위기 이후부터 미국의 제로 금리를 하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시작되면서 그 달러를 풀기 시작해서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1월 현재도 지금 계속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이것이
계속 달러 약세가 바이든의 당선과 함께 이렇게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11월 이후부터는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10월까지로 끊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달러 약세 시기에 어떤 국가가 많이 올랐을까? 이 달러 약세 시기 정의는 월 음봉 또는 주봉에서 연두색 전환선이 하락하는 것을 갖고 둘 중에 하나 속하면 달러 약세 시기를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차 달러 약세 시기는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1차 달러 약세 시기인 2017년 2월부터 9월, 뭐 이때죠. 이 UUP 달러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이때 이 달러 약세 시기 거의 8개월간 진행됐죠. 이때 가장 많이 오른 국가가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2월부터 9월 거의 8개월간 진행된 그 1차 달러 약세 시기에 주가의 상승률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오른 국가는 유럽이네요. 3배 레벨입니다. 모두 EUR 기준으로 69%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65%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많이 오른 국가가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이네요. 58% 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인도입니다. 48% 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그 라틴 39% 올랐고요. 이머징 마켓도 39%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달러 약세 시기에도 미국도 오릅니다. 미국도 35% 올랐습니다. 브라질이 11%, 러시아가 2%. 평균적으로 그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8개월 단 달러 약세 시기에 41%가 올랐습니다. 하여튼 모든 국가가 다 올랐는데 조금 국가별로는 그 주가 상승이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2차 달러 약세 시기가 있었죠. 201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입니다. UUP 월봉 차트에서 요 기간이 되겠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는 과연 어느 나라가 많이 올랐을까 한번 살펴봐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3월까지 그 5개월간 진행된 2차 달러 약세 시기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주가는 세계 평균상을 보면 9%나 이렇게 오른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오른 국가가 어딜까? 이때는 아까 가장 부진했던 브라질, 라틴이 그 27%로 가장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RUSL 17% 올랐습니다. 아마 이때 제 예상에는 아마 그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브라질, 라틴, 러시아 이 공통상은 원자재 강국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 세 개 국가들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 약세 시기에 꼬박꼬박 오르는 국가가 있어요. 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꼭 오릅니다.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11%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평균을 봐도 10% 세계 평균보다 높이 올랐죠. 중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나요? 4% 올랐습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국가들이 있네요. 그 아까 그 괜찮았던 1차 달러 시기에 많이 폭등했던 유럽, 한국이 마이너스예요. 인도도 이때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줬습니다. 하여튼 2차 약세 시기에 상승률이 1차보다는 못했지만 어쨌든 세계 평균적으로 보면 그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3차 달러 약세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 이 팬데믹 위기 이후의 달러 약세 시기에 과연 어느 나라가 많이 올랐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부터 10월 팬데믹 위기 이후 미국의 제로금리 앤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그 과연 어느 나라가 많이 올랐을까를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도 유럽이었네요. 유럽이 아주 185%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팬데믹 위기 이후에 한국의 주가 상승이 엄청 높네요. 한국이 159%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또 엄청 높습니다. 달러 역사 시기에 153%. 팬데믹 위기 이후에 아주 인도가 아주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도 127%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꼬박꼬박 올라요. 121%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세계 평균 106%보다는 못하지만 그 라틴도 하여튼 59% 올랐고 중국도 55% 올랐고 러시아도 53% 올랐고 브라질도 41% 올랐습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 시기란 게 아까 1차는 2017년 2월부터 9월, 2차는 2017년 11월부터 3월, 3차는 2020년 4월부터 10월, 이 세 차례 무려 합하면 20개월 동안의 달러 약세 시기에 과연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를 갖고 한번 평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세계 평균 적으로 따지면 39%가 올랐습니다. 이 세계 평균 이 달러 약세 시기 이렇게 오른 이 39% 그 오른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국가가 이게 정말 의외의 사건이네요. 유럽입니다. 유럽이 64% 1등했습니다. 우리가 유럽으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경제 성장도 부진하고 이래서 주가 상승률이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이 달러 약세 시기에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외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자랑스러운 우리 코리아. 코리아가 그 유럽 다음에 달러 약세 시기에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러 약세 시기에 되면 국제 투자 자본이 한국으로 집중 아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높은 국가가 3위 국가는 인도네요. 50%. 이것도 세계 평균보다 굉장히 더 높습니다. 인도도 달러 약세 시기에 굉장히 수혜를 보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평균입니다. 이머징 마켓이 아까 달러 약세 시기에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 했죠. 이것도 세계 평균보다 높습니다. 47%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꼭 올라요. 미국은 아주 꾸준하게 오르는 게 특징입니다. 아주 달러 약세 시기 자국 통화가 약해지면 이 미국은 기축 통화 국가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죠. 다른 국가 하고는 또 달리 하여튼 미국은 달러 약세가 돼도 오르고 강세가 오르는 하여튼 달러 약세 시기에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유럽, 한국, 인도, 이머징 마켓, 미국이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라틴이 27%, 러시아가 23%, 브라질이 21%, 중국이 20%로 올랐습니다. 하여튼 뭐 모두 다 오르는데 그 세계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국가가 정말 이 유럽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달러 약세 시기에 혜택을 받다는 것이 굉장히 의외의 사건입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달러 약세 시기의 평균 상승률 유럽과 한국이 가장 많은 수혜를 겪었다. 이거 굉장히 쇼킹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뭐 한국이 달러 약세 시기에 많이 올라간 것은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유럽이 이렇게 달러 약세 시기에 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 이것도 무려 뭐 최근 통계만 아니고 거의 20개월에 가까운 2017년도에 1차하고 2차 달러 약세 시기, 그 다음 3차 팬데믹 위기 이후에 2020년도 달러 약세 무려 20개월 가까이 이 통계에서 그 유럽이 그 달러 약세 시기에 가장 많은 수익을 줬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되면 또 민주당이 집권함으로 인해 갖고 이
큰 정부 정책,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또 달러는 또 한 번 풀릴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공부한 이 달러 약세 시기의 평균 상승률, 이 세계 평균보다 높이 올라간 유럽, 한국, 인도, 이머징 마켓, 미국을 특히 달러 약세 시기에 많이 오를 확률이 높은 국가로 간주하고 이쪽을 갖고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럽과 한국이 그 달러 약세 시기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주었던 것이 통계로 지켜본 쇼킹한 정보였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달러 약세 시기의 평균 상승률 정보 많은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